여러분, 지금 세계가 엄청난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 우리가 누렸던 수십 년간의 평화, 그 시대가 저물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 전 세계적인 재무장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중심에 있는 2026 방산 슈퍼사이클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문장이 정말 강력하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전망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앞으로 펼쳐질 세계 안보 지형의 그 긴박함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방산 슈퍼사이클.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이건 그냥 국방비가 잠깐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거대한 흐름. 바로 그걸 방산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걸까요?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 거대한 재무장 시대를 열게 한 건지 그 동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18%.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상황을 다 말해줍니다. 전 세계의 긴장 수위를 보여주는 글로벌 긴장 지수 GTI가 1년 만에 이렇게나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가 빠르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와, 이 그림을 보면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냉전 끝나고 우리는 평화 배당금이라고 해서 국방비를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구조적 재무장이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자는 말이 나왔다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이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키기만 하진 않겠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미국의 외교 안보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나토 동맹국들 보세요. 국방비를 GDP의 2%에서 자그마치 5%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요. 서방 방위 산업에 정말 상상도 못할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돈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정작 무기를 찍어낼 공장이 없는 거예요. 서방 세계가 지금 마주한 이 심각한 딜레마 한번 들여다보시죠. 전문 용어로는 역량 붕괴, 커패시티 콜랩스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평화롭다고 군수공장 다 문 닫고 기술자들은 다 다른 일 찾아 떠나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부어도 예전처럼 똑딱하고 무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공급망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독일의 명품 전차 레오파르트 2. 지금 주문하면 받기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린대요. 3년에서 5년? 그런데 우리나라 K2 전차는 어떠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1년 반도 안 돼서 바로 나갑니다. 이 속도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서방의 역량 붕괴와 한국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해결사가 등판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한국이 이 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방산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속도. 우린 아직 휴전국가잖아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24시간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둘째, 가성비.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유럽산 절반이에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죠. 셋째, 호환성. 나토 표준에 딱 맞게 만들기 때문에 사가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돈까지 팍팍 밀어준다는 거. 이 4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K9 자주포를 보면 한국 방산의 힘을 알 수 있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이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무기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먹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K방산을 이끄는 어벤져스들을 한번 볼까요? K9의 한화의 오르스페이스, K2 흑표전차의 현대로템, 전투기를 만드는 KI,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의 LIG 넥스원. 이 빅4가 바로 K방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 판이 단순히 한국이 잘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아주 기가 막힌 상호 보완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약해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팔란티어 같은 AI 국방 소프트웨어, 아무나 못 만드는 핵항공모험이나 잠수함, 최첨단 전투기 엔진, 이런 핵심 기술,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은 여전히 미국이 꽉 쥐고 있죠. 근데 바로 여기서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거대한 조선소라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의 첨단 기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바로 이 만드는 능력. 특히 해군 함정 같은 걸 유지하고 보수하는 능력을 한국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거대한 재무장의 시대가 우리에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K방산의 미래, 사실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국내 방산 빅4가 이미 받아놓은 주문, 즉 수주 잔고가 70조 원이 넘었고요. 2026년에는 이게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이 이미 꽉 차 있다는 아주 강력한 구조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재무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이 시대의 주인공은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만난 상호 보완적 조합이 될 거라는 거. 셋째, K방산의 기회는 이제 땅을 넘어서 바다, 하늘, 심지어 우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저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가 말해주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계속되는 세상에서 어쩌면 이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의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